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슬라브의 지제 어저께 제가 깜빡하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지금 슬라브의 지제 오늘 마지막인데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어가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데 지젝의 그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은 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와 함께 지젝을 일약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시킨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젝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두 권이 바로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인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I와 A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I는 대문자 I는 언어와 동일한 편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편에 있다. I라는 거 대표 기표 S1 이것은 현실의 편에 있습니다. I, S1은 현실과 동일한 표면 위에 있는 기표이다. 만일 우리가 외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역설적 기표인 I, S1을 덧붙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의 고유한 기호인 그것의 고유한 기호라는 건 뭐예요? 현실의 고유한 기호예요. 현실의 고유한 결여를 실증화할 뿐인 사물을 만난다. 이것이 바로 남근적 기표의 정의이다. S1, I 남근적 기표의 정의는 뭐냐? 현실의 고유한 결여를 실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근적 기표라는 것입니다. I. 현실의 원은 그것이 자신의 구성적 최초에 억압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S1이죠. 이게 I예요. 최초에 억압된 것. 이것을 대표하는 요소를 갖다가 포함시켜야만 자신의 원을 닫을 수가 있어요. 현실의 원은 그 안정성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현실이 유지된다 이것이죠. 이걸 갖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에 그 내버린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칸트죠. 이걸 갖다가 실제에 내버린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딩한즈 히라는 것이죠. 반대로 A라는 것은 의미작용적 망과 동일한 표면 위에서 발견되는 역설적 대상이에요. I라는 것은 현실의 장에서 발견되는 역설적 기표, 남근적 기표, 현실의 결여를 실증화하는 기표였는데 A라는 것, 소문자 대상 A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의미작용의 망과 동일한 표면에서 발견되는 역설적 대상입니다. 의미작용의 망의 결여를 실증화하는 대상이에요. 그것은 사물들의 편이 아니라 단어편에 있다. 만약 우리가 언어의 원을 닫기를 원한다면 언어의 원, 의미작용의 망, 똑같은 얘기죠. 언어의 원, 즉 의미작용의 망을 닫기를 원한다면 이 A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기표 자체에 내적인 의미작용하지 않는 대상, 요게 A잖아요. 요거를 반드시 덧붙여야 돼요. 이걸 덧붙여야만 의미작용의 원은 닫힐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피의 편에서 만나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 대상이 최종적으로 시선 자체라는 것을 누아르 영화가 보여준다. 이 대상.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의미작용의 망을 갖다가 망의 결여를 갖다가 실증화하는 이
대상인 A라는 것은 시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똑똑하고 무슨 내가 지금 아주 잘났고 내가 아주 무슨 대단한 존재인 걸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내 의미작용의 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외적인 시선이 나에게 응시의 눈을 던지고 있는데 그 응시의 눈의 내용은 뭐냐?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 너는 한없이 미련하고 너는 결여덩어리야. 네가 뭘 잘났어. 이런 응시의 시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 A라는 것이죠. 그 대상 A를 갖다가 항상 내가 참조해야 내 의미작용의 망이 닫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아주 그 못남을 갖다가 이 응시하고 있는 이 대상 A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 참조하지 않으면 나라는 의미작용의 망은요, 이건 결여덩어리라는 게 되는 거죠. 결여덩어리라는 거예요. 다치는데 다치지 않고 그 결여를 갖다 질질 흘리는, 다치지 않고 열려있는, 그래서 그 열린 구멍으로 자신의 못남과 모자람이 질질 흘러내리는 그러한 의미작용의 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대상 A를 참조하지 않게 되면, 이 시선을 참조하지 않게 되면. 누아르 영화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매혹된다고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거리 없이 그것을 충만하게 즐길 수 있었던 이 신화적 시선에 의해 매혹된다. 그 신화적 시선인 그 외적 시선이 내 안에 나의 그 관점을 갖다 형성한다고 지적은 얘기하죠. 나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신화적 시선이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화적 시선 A를 갖다 항상 그 참조하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환상 안에서 그것의 대상이 결여된 주체는 대상을 지향한다가 의 대상이 지각된 장면에 의해 매혹된 불가능한 시선인지 보여준다. 결여된 주체는 결여됐어요. 주체는 의미작용의 망에서 미끄러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여된 주체는 항상 뭐를 지향해요? 대상 A를 지향하는 것이죠. 대상 A를 지향할 때 자기 자신의 의미작용의 망이 결여된 망으로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상 A를 참조하지 않으면, 지향하지 않으면 내 의미작용의 망은 항상 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횡단하는 것은 보인 것에 대한 시선의 이 우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보인 것. 이게 나의 의미작용의 망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표하는 의미작용의 망. 이 보인 거, 나에게 보여진 거, 이 나에게 보여진 게 바로 이게 환각이란 얘기예요. 이게 환상이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시선의 우월성. 에이, 너 그거 네가 지금 너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그런 뭐 네가 잘났고 네가 똑똑한 그런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보다 잘난 사람, 너보다 똑똑한 사람 세고 셌어. 좀 겸손해 좀. 이게 시선의 우월성이죠. 초기의 해결은 아직 대립된 계기들을 포함할 총체성의 형식 하에서 종합을 찾고 있다. 이게 대립된 계기가 뭐죠? 이게 정과 합한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결의 변증법을 갖다가 정반합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초기 해결의 변증법을 본 거예요. 초기 해결의 변증법. 네? 초기 해결의 변증법은 정반합이었어요. 이 총체성, 이것이 뭐예요? 이 총체성, 이게 합이죠. 예, 이 대립된 그 계기들의 총체성의 합, 총체성, 대립된 계기들의 총합, 이게 합이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종합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후기 해결은 환상을 횡단하는 순간에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타자 안에 결여를 경험하는 한에서만 진정한 해결이 됐다. 이게 명제, 반명제, 종합의 진정한 변증법이에요. 이건 끝나는 게 아니죠. 무한한 것이에요. 바로 이 기반 위에서만 그는 주체성의 자리를 텅 빈 장소로 조각난 몸의 파편, 환상적인 부분적 대상들이 나타나는 스크린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반이잖아요. 반.
반. 이게 반이에요. 조각난 몸의 파편들. 이게 반명제, 반명제. 반이 아니라 반명제. 이게 반명제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내가 규정하는 주체성, 이것이 명제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텅 빈 장소, 이 반명제죠. 예. 이게 참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뭔가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철딱선이 없는 이 환각, 이거를 일깨워주는 것이 텅 빈 장소라는 거예요. 반명제. 조각난 몸의 파편. 요거를 안 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으스대는 인간이에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 내가 리더라고 착각하는 환상 속에 매몰된 인간들. 이게 이제 자신의 텅 빈 자리, 자신의 조각난 파편들, 자신의 환상적인 부분적 대상, 요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거에 극치를 달리는 인간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인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신, 휴먼 갓, 인간신, 인간 괴물, 인간신. 이런 인간들 되게 많아요. 예.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자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기가 세상에 정치 외교를 들었다 놨다 한다, 자기가 세상에 에너지와 금융과 무역과 자원과 물류를 갖다가 쥐고 흔든다, 이렇게 착각하는 인간들,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한 1억 명은 있을 거예요. 1억 명. 그게 다 인간신을 지향하는 인간들이에요. 이 텅빔, 그게 뭐냐? 주체성의 자리를 꽉 찬 장소로 보는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보는 거죠. 거울상. 이 조각난 몸의 반대가 뭡니까? 거울상이에요. 완벽한 게슈탈트죠.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 다른 인간들하고는 유전자 자체가 달라. 자기는 신이야, 신. 그런 인간들이요. 많아요. 이 텅빔은 타자의 시선 안에서 물질화된다. 예. 이 텅빔은 이 조각난 몸의 파편들, 이 환상적인 부분적 대상들은 타자의 시선 안에서 물질화된다. 흩어지는 거, 흩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질화된다는 건 바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흩어진다. 마치 이 파도가 흩어지듯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시선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세계의 밤, 시면, 엑스 니힐로다. 그것으로부터만 새로운 내용의 창조에 이를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세계의 밤이라는 거예요. 시면이라는 거예요. 엑스 니힐로. 이 시선 안에서 완벽하다고 환상되는, 환각되는 이 주체는 엑스 니힐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만 새로운 창조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만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그것의 단순함 안에 담고 있는 이 텅 빈 무이다. 즉 어느 것도 바로 그의 정신에 들어오지 않는, 또는 실제로 현존하는 것으로 있지 않는 무한한 수의 표상들과 이미지들의 풍부함이다. 여기에 무슨 게슈탈트가 있어? 여기에 무슨 완벽한 게슈탈트가 있어? 여기에 무슨 완벽한 게슈탈트가 있겠어요? 파편화된 무수한 표상들과 이미지에 불과한 자기가 무슨 완벽하고 아주 구조화된 게슈탈트가 있겠어요? 그것은 여기에 실존하는 밤이에요. 인간 실존은 밤입니다. 자연의 내밀함이다.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의 내밀함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못할 비잉이에요. 자연의 내밀함이라는 거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즉 순수한 자기, 이게 바로 실존하는 밤이고 자연의 내밀함이고, 이 밤이 텅 빈 무예요. 텅 빈 무. 베너티예요. 베너티. 순수한 자기 이퀄 베너티. 환상적 표상들 안에서 온 사방이 밤이에요. 나는 나를 아주 환상적인 이미지로 나를 아주 칠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방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방이 시선이야, 시선. 나라는 환상적 인간이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온 사방이 다 밤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베나티야. 너는 무야. 너는 순수한 자기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실존적으로 무야. 이거를 사방의 밤이 나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피범벅된 머리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밤에. 저기에서는 다른 흰 유령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체의 텅 빔을 갖다가 주체의 텅 빔을 가르쳐주는 유령이에요. 네가 뭐 대단한 존재로 네가 너를 지금 알고 있냐? 너는 텅 빔이야. 너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그것들은 역시 또 갑자기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주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밤을 우리는 한 인간의 눈, 즉 대타자의 눈을 바라볼 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 대타자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주체가 돼야 돼요. 대타자의 시선. 항상 인간은 대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대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주체가 바로 인간 신이 되고자 하는 주체예요. 예. 이게 아주 잘난 줄 알아야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모자라는 인간이죠. 즉 끔찍하게 되는 밤이다. 예. 나라는 주체가 이 대타자의 시선을 바라볼 때 나라는 주체가 끔찍한 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되는 세계의 밤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되는 세계의 밤. 어디서 계시돼요? 대타자로부터 계시되는 세계의 밤이죠. 유령이라는 대상을 잡아야 하므로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 유령이 바로 대타자의 시선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거든요. 예, 끔찍한 메시지예요. 내가 규정한 나라는 표상들은 다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완벽하고 완전했는데, 이 유령이라는 대상이 나에게 너는 끔찍한 밤이야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거는 그 공포죠. 그 허무하고 무한한 작업을 끝없이 해야 함으로 세계의 밤이다. 절대지에 이르는 고난의 변증법 여정은 역시 끔찍하다. 반명제를 항상 참조하라 이거예요. 그 반명제가 바로 대타자의 시선이에요. 이 대타자의 시선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내가 묻어둔, 내가 외면한 그 시선이 바로 대타자의 시선이죠. 그게 바로 주체의 반명제입니다. 그걸 참조할 때 인간 주체는 자신이 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텅 빈 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완벽하고 완전함이 있어요, 나에게. 예, 그것이 바로 지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것으로서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지적의 원전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